요소별 원가 계산입니다. 자, 재료비는 재료비의 뜻이 있는데 재료비의 뜻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재료라고 하고 여기까지가 그럼 무슨 자산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가 재고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재고 자산이 되는 거고 제품의 재료를 소비하는데 재료를 가치를 말한다. 그러니까 제품의 제조 과정에 소비되는 재료를 가치를 말하는 건 재료비라고 했죠. 요 재료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 재료비는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중요한 건 재료비가 요 재료비는 뭐가 되는 거야? 재료비는 뭐로 나눠져요? 직접과 간접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모든 게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직접과 간접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모든 게.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갔습니까? 자, 제조활동의 활동에 따라서 형태에 따른 분류. 주요 재료비. 여기는 뭡니까? 제조 산업의 목재나 타이어 제조, 자동차 제조업의 철판, 제가 회사의 밀가루 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부품비, 타이어 같은 거, 보조 재료비는 못이나 실추, 단추 이런 거, 소음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요게 말하자면 요게 여기가 주요 조재비 이런 거 나온 거 있죠? 여기가 거의 다 직접 재료비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밑에 거는 간접 재료비가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직접 재료비, 여기는 간접 재료비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네. 하지 말걸.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제품과 관련성에 따라 분류.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가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는 제품의 제조비나 소비되는 주요 재료, 부품비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그만 위에 쓰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박스로 얘기한 거예요. 간접 재료비는 여러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재료이다. 보조 재료비, 소모 공급비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제조경비의 뜻과 분류. 제조경비의 뜻은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원가 중에서 재료비가 재료 원가입니다. 노무 원가를 제외한 기타 모든 요소를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다가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뭡니까?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요거를 제조 원가입니다. 이것이 또 5번 뭐라고 그랬죠? 단기총 제조 비용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모든 거 제조간접비 또 뭐 있어요? 여기 또 뭐 있습니까?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까지 얘기합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여기까지 다 한 게 다 제조 원가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요거만 빼면 직접 재료비만 빼면 요건 바뀝니다. 가공 원가로 바뀝니다. 가공 원가를 다른 말로 전환 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전환 원가예요.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만 빼고 나머지 계산하는 건 가공 원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데 요 직접 재료비, 노무비 요거 나온 것은 요건 다 뭐라 직접 요거는 다 뭐예요? 요거 두 가지 다 합쳐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직접 재료 원가는 뭐야?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요거 얘기하는 거고, 노무비는요 직접 노무비. 아, 잘못 썼네. 여기 간접 노무비. 여기는 직접 아니죠. 간접 재료비. 그 요거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뭐야, 합쳐서 얘기할 수가 없네. 자, 이렇게 가시는 거 그냥 합쳐서. 자, 요거 빼놓고 나머지가 뭐였어요? 플러스 제조 경비가, 무조건 제조 경비는 다 100%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간접 제조 경비다. 이해가십니까? 요거 합친 게 제조 원가란 뜻이겠죠. 그렇죠? 됐나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이제는 직접 재경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재료 원가가 이렇게, 노무비가 노무 원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여기서 직접 재료비만 빼면 무슨 원가가 된다? 가공원가. 그래서 나중에 가공원가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분명히 나와요. 한 문제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는 뭐예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제조경비의 분류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고정비는요,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이런 것들이고, 변동비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 직접 재정비는 요거만 직접 재정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거만 직접 재정비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간접이기 때문에 요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직접 재정비가. 나오면 더하면 되는데, 알겠습니까? 안 나오고 빼고 하는 경우가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 다음에 제조원가 사입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월할 제조경비와 측정 제조경비와 직업 제조경비와 발생 제조경비가 있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인데, 월할 제조경비는 보험료나 임차료,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측정 제조경비는 우리가 전력비, 가스, 수도요금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있겠습니까? 여기 지급제조는 수선비, 운반비, 잡비, 제휴제공비고, 발생 제조경비는 제조간모손실, 반품 차손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간모손 정상적이 발생할 때는 제조원가의 차변 계정에,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의 비용으로 손익계정으로 처리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파손품이라고 나온 거 있을 때, 파손품은요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첫 번째 정상 파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쪽이 있어요? 비정상 파손이 있었습니다. 요것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 파손은요, 정상 파손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뭡니까? 원가에,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라는 뜻이고요. 비정상 파손은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겠다, 미포함한다 이겁니다. 요거는 포함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요것은 어떻게 차변에 매출원가, 매출원가로 분기하겠다는 얘기 있고, 그리고 대변에 뭐예요? 재고자산, 재고자산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매출원가는 요거는 차변에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재고자산 간모손실, 간모손실로 분기하고, 대변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다 뭐 갖고 얘기하는 거야? 차액 가지고 분기하는 거야. 차액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매출원가는 요 매출원가가 뭐예요? 요게 영업비용이에요. 영업비용이고 요거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파손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원가의 배분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원가의 배분, 요거 원가의 배분도 바로 들어갈게요. 원가 배분은요, 여러분들 원가 배분이란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되는 공통원가, 요 공통원가가 여러분들 제조 간접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직계하여 인위적으로 배부 기준에 따라서 제품 또는 제품 제조 부분의 보조 부분 등의 원가 배분 등으로 배부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따라서 제품의 제조 부분, 보조 부분 이런 것들 다 한다고 그랬죠. 요것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제조 부분, 보조 부분 다 이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간접비? 제조 간접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제조 간접비는 변동, 고정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뭐 간접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추적 가능한 원가의 직접비는 특정 제품의 직접 추적해서 집계 되므로 원가 배분 대상의 원가는 추적 불가능한 제조 원가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요거는 요거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냐가 시험 문제의 목적입니다. 원가 배분의 목적, 경제적 의사결정에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영자에 대한 올바른 성과 평가와 동기부여,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재고자산의 금액 결정과 이익 측정, 계약 판매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 원가 배분의 과정에서는 원가를 배분할 때 원가 배분을 선택하고 원가 배분을 집계하고 그 원가 배분을 선택한 후에 집계된 원가를 원가 배분에 배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또 이겁니다. 원가 배분의 기준입니다. 자, 원가 배분의 기준.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린트 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가 배분의 기준.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분명히 해주셔야 돼서, 원가 배분의 기준 어디 갔어? 자, 요거 들어간 거 있었죠? 요걸 열어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가 배분의 기준이라 집계된 공통원가를 각 원가 배분에 대응시키는 기준을 말한다. 인과관계 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인과관계 기준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보실까? 여러분들 보시면 내 물건이 내가 제품을 다 3개를 만든다고 보자. 뭐 만드냐? 고무신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구두를 만든다고 봅시다. 이해갔습니까? 여기에 3가지의 공통 재료가 뭘까요? 고무신입니다. 고무라고 봅시다. 고무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어딜까요? 그 다음에 어디에? 신발이죠. 그 다음에 구두죠. 얘를 그렇게 따져봅시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게 인과관계 기준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과관계 기준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특정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에 인과관계를 입각하여 원가 배분을 하는 것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원가 배분 기준이다. 밑줄 보세요. 가장 합리적인 원가 배분 기준이다. 그러니까 고무신에 고무가 제일 많이 들어갔잖아. 거기에 들어간 거야. 됐습니까? 여기는 뭐야? 고무신 하고 신발, 여기가 구두. 그러니까 배분율이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50%. 여기 몇 프로? 30%. 여기 몇 프로? 20%. 이렇게 된 거예요. 배분율이. 됐습니까? 됐어요? 요게 인과관계 기준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발상을 요것도 다시 이거 여기 보셔야 되네. 두 번째 수혜 기준이죠. 수혜 기준. 자, 이해갔습니까? 수혜 기준은 어떤 거냐? 원가 발생에 인하여 원가 배분의 대상이 공통 원가로 제공하는 경제적 교육의 크기, 매출액의 증가분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요거는 무엇이냐? 요거는 여기다 적을게요. 요거는 아까 뭐 했었어? 인과관계 기준이라고 그랬죠? 무슨 관계 기준? 인과관계 기준이었어요. 인과관계 기준으로 이렇게 배부가 된 거였었어요. 이해갔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혜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요 우리가 순수하게 재료가 들어간 거 있죠. 재료가 들어간 요거 있죠. 예? 수혜 기준 좀 이따 할까? 좀 이따 할게요. 요거는 내가 그 이유가 있어. 먼저 부담 능력의 기준이야. 원래 이유가 뭐냐? 수혜 기준은요. 수익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이익이 제일 많이 발생한 데가 고무신의 50%를 뭡니까? 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능력의 기준 매출액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담 능력의 기준은 시작. 원가 발생액과 원가 배분 대상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키되는 원가의 배분 대상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부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부담 능력 평가로서 지표를 매출액이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거 매출액이라 많이 사용한다는 게 뭐냐? 이게 지금 부담 능력 기준을 먼저 하겠습니다. 부담 능력의 능력 기준. 요건 뭐냐면 요거는 매출액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야. 매출액에. 이해갔습니까? 요거는 뭐였었고 순수한 재료비죠. 재료비가 순수하게 들어간 거 그대로야. 재료비는 고무가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 고무가. 그렇지? 근데 고무를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나는 매출액에다가 요 50을 정해줘. 그리고 구두에다가 30, 고무에다가 20 이렇게 배부한 거야.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매출한 데에다가 50을 배부한 거야. 고무신에다 배부한 게 아니고.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수혜 기준입니다. 수혜 기준은 뭐냐? 이익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 이익이야, 이익. 아, 신발을 많이 팔았어. 많이 팔았지만 나는 구두는 이익이 더 많이 생겼어. 신발보다. 그러면 구두에다가 고무를 50으로 적용하고 30, 고무는 20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해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기준, 그 다음에 부담 능력의 기준, 그 다음에 수혜 기준. 이런 식으로 그 배분율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많이 한 게 고무 신었잖아요. 그렇죠? 고무가 그 제일 많이 한 고무니까. 여기는 신발이 제일 많이 팔았을 때 신발에다가 배부한 거고, 신발을 많이 팔았지만 고무가 제일 많이 들어가지만 이익이 제일 많이 생긴 게 구두야. 그럼 구두에다가 재료 50을 원가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회사 마음이에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것을 이 세 가지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우리가 해준다 그런 뜻에서 요 4번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고 공평한 기준은 뭐냐? 본 기준은 원가 배분 기준이라기보다는 원가 배분을 통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가 배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집계되는 원가를 여러 원가 배분 대상에 배부할 때 그 배분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 원가 배분의 기준 잘 나옵니다. 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야. 이해가십니까? 자, 이거는 뭡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셔서 보시게 되면 뭐냐, 인과관계 기준은 원가 발생의 원인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수혜 기준은 혜택이 큰 거, 혜택이 많은 쪽부터 부담한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부담 능력은 매출액에도 가지면서 한다는 거. 이해가셨죠? 그러면 공정하고 공평한 게 뭐냐? 요것을 이 세 가지를 합쳐놓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됐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서 원가 배분의 기준의 선택입니다. 원가를 직계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합리적인 원가 배분 기준으로 선택하며 그 기준에 의하여 일정한 원가를 배분해야 한다. 일정한 방법으로 원가 배분 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 노동활동에 대한 공통원가, 기계장치에 대한 공통원가, 중간 공간에 대한 공통원가, 기타 서비스에 관련된 공통원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건 뭐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버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 배분의 기준에 제조간접비 배분에 대해서는 이 제조간접비 뭐라고 그랬죠? 제조간접비가 간접재료비 플러스 간접노무비 플러스 간접재료비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것을 배분하는데 제조간접비 뜻은 뭐냐?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비용비 등을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원가 발생을 말한다. 제조간접비는요, 실제배부법과 그 다음에 예정배부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 예정배부법. 실제배부법은요, 가액법과 시간법이 있는데 요것은 뭡니까? 실제배부법은요, 직접재료비법, 직접노무비법, 직접원가법입니다. 요 직접원가법은요, 뭐가 되겠습니까? 요건 뭐가 되겠어요? 직접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가 직접 원가죠. 그래서 요 법 두 가지를 합친 게, 요 두 가지 합친 게 직접 원가법이다. 됐습니까? 요거 두 가지 합친 게 직접 원가법이다. 직접 재료비법이다. 그러면 노무비가 나오도 경비가 나오도 신경 쓰지 마라. 직접 재료비 가지고만 우리가 배부하는 거고, 직접 노무비만 가지고 배부하는 거고, 직접 원가법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두 가지만 가지고 배부하는 방법이다. 이해갔습니까? 이 공식을 외우려고 하면 힘들다. 이 공식은 항상 이거예요. 120만원 1년치 보험료 냈다 보자. 120만원 곱하기 몇 분이면 개월수다. 그러면 뭐요? 12분의 9, 9개월이다. 그러면 9개월 12분의 9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 거야? 9개월치의 값이 나오는 거죠. 9개월치 값이 나오는 거죠. 요게 말하자면 뭐예요? 요거는, 요 9가 뭐예요? 요거는요? 분자 분모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요 분모 분자인데, 여러분들 항상 분모 분자라면 항상 뭐가 여기다 앞에다가 제조간접비 곱하기 몇 분의 몇을 하면 항상 분자의 값이 나온다. 알겠습니까? 이게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식 외워 안 외워도 되는 거야. 무조건 제조간접비 곱하기 몇 분의 몇이야. 이해갔습니까? 거의 큰 수분의 적은 수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알겠습니까? 큰 수분의 적은 수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요 시간법도 마찬가지예요. 직접노동시간법, 기계장시간법도 이런 식으로 원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배부, 여러분들 예정배부가 여러분들 오래 가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배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예정배부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배부는 아까 80만원 얘기했었나?
예정 배부가 내가 80만 원으로 예상을 했다 봅시다. 얼마? 80만 원. 그런데 뭡니까? 실제 배부가 얼마 나왔다느냐? 실제 배부가 83만 원 나왔다 봅시다. 얼마 나왔어요? 83만 원.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과소배부가 되는 거죠. 과세부 얼마가 한 거야? 3만 원만큼 과소배부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뽑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럴 경우가 있고 이럴 때는요,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차변에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얼마? 3만 원. 대변에 제조 간접비 얼마? 3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과소배부일 때예요. 과소배부니까 이쪽이 더 크던 거죠. 이쪽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고, 여기가 예정 배부가 똑같아요. 8만 원이고 실제 배부가 7만 5천이다. 그러면 5만 원만큼 과대 배부한 거죠. 과대 배부했으면 요 분계가 달라집니다. 제적의 배부 차이 여기가 5만 원, 배부 차이 여기가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살표가 일로 가겠죠?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교했을 때 뭐가 들어가는 거냐? 이 안에 요게 기본이 돼야 돼요. 매출액 만약에 10만 원이다. 요 매출액이 뭐예요? 영업수익입니다. 이거 자꾸 안 되면 안 돼요. 이제는 매출 원가, 영업 비용입니다. 영업 비용이 만약에 6만 원이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4만 원이죠. 마이너스 판매 관리비를 빼주면 몇 번째 이거? 800번째죠? 빼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영업이익이 나오죠.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 그 다음 마이너스 법인세 비용을 빼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측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8번째 지울게요. 이거 뒤에 거 안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게 기준이야. 그래서 요게 기준이에요. 요 기준이 되려면 먼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매출액이 여기 쭉 나왔다 보자. 근데 매출원가가 변한 거야. 똑같이. 매출원가가 여기 얼마 변한 거야? 과소배부했을 때는요. 매출원가가 3만원 더 줬죠. 3만원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매출원가가 3만원이 증가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3만원이 증가됐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6만 3천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아, 3만원이라고 했어요?
9만원, 3천이라고 생각하고 9만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매출총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예, 매출총이 10,000원 나오는 거예요. 그만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요번에는 이쪽에서는요. 요번에 매출원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5만원만큼 감소가 됐죠. 5만원 감소됐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 얼마? 6만원에서 만원이 되는 건가? 됐어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9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기가 증가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잘 봐봐. 요게 되면 딱 가정을 돼서 당기순이익도 뭐가 되겠습니까? 감소되는 거예요. 당기순이 감소되는 거고, 여기는요, 매출총액이 감소되면 당기순이익도 감소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매출총액이 증가가 되면 당기순이익도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됐죠? 이걸 원칙으로 잘 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게 기준이에요. 내가 이 기준을 내가 마음대로 쓴 거야. 이거 기준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분별 원가 계산하겠게요.